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6월 24일 오전 8시 37분 3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홍보선 출발 새아침 사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파전, 김치전, 감자전도 아니고 경제전 시간입니다. 얼마 전까지 8천만 원 넘어섰던 비트코인이 날개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날아오르는 새가 날개가 사라진 것처럼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투자하신 분들 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요. 자,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송민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이게 투자했던 분들한테는 최근 몇 개월 완전히 네. 악몽의 기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좀 악몽 기간을 계속 겪고 계실 텐데 예. 오늘도 좀 이렇게 외신 일부 보도를 좀 살펴보니까 3만 달러 선이 이제 한때 좀 붕괴됐다가 다시 그래요? 복구됐다라는 3만 달러 선까지 붕괴. 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예. 환산을 하면 이게 한 3,400만 원 정도 선인데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심리적인 좀 지지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예, 그게 예. 좀 붕괴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고 예. 다시 또 이제 복구가 돼서 이제 올라왔다라는 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동안 그 올랐던 그런 상승률을 다 이제 반납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예, 수준이 예. 된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는 조금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좀 글들이 있었는데 요거 한번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요? 예, 예. 비트코인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게 네. 올라왔는데 네. 혹시 앵커께서는 뭐 답변 뭐라고 좀 예상이 되십니까? 확실하게 수익 내는 방법. 보통 네. 그냥 언뜻 추정하면 그냥 시장에 안 좋을 때 좀 사놔서 그냥 묻어놔라. 그리고 네. 1년 후에 보자. 네, 그렇죠. 네. 예. 이건 너무 진부한가요? 예. 예. 근데 여기 답변에서는 예, 뭐라고 됐습니까? 네, 이게 좀 공감을 가장 많이 끌었던 답변은 이제 네. 비트코인 하지 말아라. 네. 아예 하지 말아라.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게 가장 공감대가 많이 끌었던 답변이었고요. 왜냐하면 예. 수익률이 그렇게 하면 무려 0%다. 네, 이런 답변이 그래요? 있었습니다. 조금 우픈 얘기긴 한데요. 예, 예. 투자를 안 했으면 이게 본전은 건졌을 거다 뭐 이런 의미인데 아마도 이제 최근까지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빼지도 못하고 이런 좀 꽁꽁 묶여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예.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좀 짚어보면 가격이 2달 전 고점일 때는 한 8,200만 원 선을 넘어섰었는데 지금은 이제 3천만 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국내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최근에 이제 무더기로 그 알트코인 상장 폐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한 거.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네. 이제 지난 18일에 무려 이제 24종, 24종의 그 암호화폐를 대거 상장 폐지를 했고요. 그래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거래량 2위 그 거래소인 빗썸 예. 그리고 코인빗 이런 것도 여러 개의 암호화폐를 좀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그 암호화폐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도화선이 됐다.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이건 주식 시장이라면은 이거 엄청나게 큰 날이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죠. 뭐 한두 개 상장 폐지에도 그런 네. 뉴스가 되는데. 수십 개 이렇게 또 예, 암호화폐가 한꺼번에.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게 상장 폐지된 분들, 그 암호화폐 갖고 계시는 분들, 보유하신 분들 손해가 지금 엄청 클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래소에서 이렇게 제거가 된 예. 그 암호화폐 상당수는 네. 가격이 한 50% 이상, 절반 이상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예, 반쪽 아래로 그냥.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코인을 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분들 당연히 큰 손해를 받겠죠.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상장 폐지된 그 암호화폐 그 발행사들은 이 거래소에 좀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부당한 예. 이런 상장 폐지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좀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번 그 릴레이 상장 폐지 이게 어느 정도 좀 이미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다. 정부가 이전에 분석도 한번 있습니다.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무분별하게 상장을 했던 이런 국내 암호화폐 그 거래소들이 예. 좀 관리하고 감독을 좀 등한시했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규제 당국의 뭐 어떤 그 안일한 대처 이런 예, 부분들이 예. 좀 합치면서 M1 투자자들의 어떤 손해를 키웠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 감독 제대로 안 하면 거래소 자체를 폐쇄시키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경고 네. 있었으니까. 네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암호화폐를 무더기로 상장 폐지한 이유 어떻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까? 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컸는데요. 예, 이게 예. 그 금융위원회 그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에 이제 예. 거래소에 어떤 그 암호화폐 관리에 관한 그런 권고 사항을 내렸습니다. 권고 사항이요. 그렇습니다. 권고 권고 사항이 사항? 불구하지만 내렸습니다. 근데 말만 이게 권고 사항이 사실 이게 뭐 거의 의무적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더기 이게 상장 폐지로 이끌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예. 이 공고사항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거래소는 코인을 상장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공시 방법 또 뭐 다단계 사기와 같은 뭐 그런 뭐 불법 거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예.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한다라고 공고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지만 실제로 어떤 그 공고의 준수 여부가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의 예. 그 신고 수리 여부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고사항을 따라야지 예. 투자자들의 거래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니까 거래소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미리 좀 부실하거나 좀 위험한 그런 코인들을 자체적으로 좀 대량으로 이렇게 정리했다라는 예, 시각이 예.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진작에 이런 상장 폐지할 정도 이런 종목이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상장을 시키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업계 입장에서는 이제 수수료의 수입 때문에 아. 좀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 투자자가 코인을 사고 팔 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제 거래액의 일부를 수수료 받잖아요. 예. 이게 좀 수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좀 늘리기 위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코인을 상장을 해서 좀 활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게 이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정부 집계에 좀 따르면 지난 4월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그리고 빗썸, 코인원, 코빗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4대 거래소로 불리는데 예. 일평균 거래 대금이 이 당시에 22조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루에 22조요. 그렇습니다. 예, 엄청나네요. 상승장 당시에는 이들의 거래소의 하루 그 수수료 수입이 예.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아하. 추산이 되고도 있고요. 예. 한 전직 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게 전체 투자금의 90% 이상이 알트코인 투자에 몰리는 뭐 우리나라 그 네, 시장 특성상에 예. 알트코인을 여러 개 상장하는 게 조금 거래소 살림에는 낫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이제 뭐 그렇지만 또 이 상장 코인이 많다는 거는 주식시장에서처럼 수백 종 그렇죠. 있는 것처럼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좀 폭이 넓어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분석하는 분들도 분명히 예. 계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이 국내 거래소들이 수수료 수입은 챙기면서도 이게 상장 코인들에 대한 관리 요거는 예. 좀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코인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투자자들은 조금 엄한 그런 코인에 투자할 가능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네. 손해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업비트는 뭐 예를 들면 업비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고머니2라는 그런 암호화폐 예. 이게 이제 5조 원 규모의 해외 펀드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뭐 이런 공시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교차 공시가 없었어요. 교차 확인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다, 허위 공시다라고 의혹을 좀 제기했었고 이게 실제로도 이게 허위 공시였던 게 밝혀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 암호화폐는 상장 폐지가 된 적이 있었고요. 예. 또 이와는 반대로 이제 뭐 아로하나 토큰이라는 또 그런 예. 암호화폐가 있는데 지난 4월에 이 빗썸에서 상장한 이후에 무려 이제 1,000배가 넘게 1,000배요. 1,0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이 가는데? 시세 조정이 좀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예, 논란을 예, 낳기도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공시 문제까지 이게 더해졌었는데 아직까지 뭐 별 문제 없이 또 거래가 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큰 손해를 본 투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뭘 좀 중재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좀 인지하고 예. 이제 그동안에 방관을 해온 어떤 그 정부의 그 규제 당국 이런 예. 부분에서의 어떤 사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어.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미 수년 동안 이 거래소 상장이나 또는 뭐 공시 절차 등에 대한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움직임이 좀 늦었다. 미진했다. 예. 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이런 가상자산의 어떤 그 정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정 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겠다라고 네, 예고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고했는데. 네, 그런데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어떤 그 자금 세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어떤 방지 예. 그 의무 요걸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 네, 라고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해라. 아. 네, 그런 의미에 좀 불과하다. 알아서 해라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죠. 뭐 네. 문제 생기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죠. 책임은 우리 못 진다 이렇게 선을 긋은 겁니다. 그래요. 근데 자 이렇게 또 물론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막 떨어진 거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영향이 좀 가장 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채굴 금지시킨 것도 그렇고.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요 중국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 당국의 어떤 그 단속 여파로
가상자산 거래 업무에서 좀 철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비트코인 차이나 비트코인 중국이라는 곳인데 예. 2011년도에 상하이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때 최대 그 비트코인 거래소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비트코인 중국은 이 가상자산 거래 업무의 전면적인 철수가 예. 중국 내 그 정책 때문이다라고 밝히고도 있습니다. 그래요. 내막을 조금 들여다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과 또 이 전자결제업체 알리페이 여기를 불러서 비트코인과 관련 같은 이런 가상자산 거래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중국인들은 그 가상자산 거래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해당 은행의 거래 계좌가 말소가 되거나 네. 또는 알리페이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은 개인의 자금줄을 꽁꽁 묶어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요. 그 여파로 이 비트코인 가격이 1월 이후 처음으로 이제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예. 중국에서는 이 네이멍구 자치구 등에 이어서 이제 최근에는 스촨성 정부도 이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 중국 내 비트코인 채굴장의 90%가 이제 폐쇄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국내 시장의 영향보다는 이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이 중국의 영향이 더 컸다라고 분석이 되면서 예. 앞으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 암호화폐 등락 여부 이런 부분은 해외 시장의 움직임, 특히 이제 중국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제 문자로 8239님께서 기자님 비트코인 계속 얘기하니까 무슨 랩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가 발음이 좀 빨라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민화 한국경제TV 기자였습니다.